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을까?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위를 보면 참 묘한 일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보다 못해 보이던 사람이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재물복이 따르고 존경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젊어서 돈도 잘 벌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 노년에 외롭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이 차이는 단순히 운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의 태도, 습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5가지 원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실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길게 들려드리고 인생을 살아온 어르신들의 교훈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급함을 버리는 태도. 삶의 풍경. 씨앗을 심은 농부가 며칠 만에 흙을 파헤치면 뿌리도 내리지 못한 씨앗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묵묵히 기다린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조급하면 잃고 묵묵히 가면 얻습니다. 주변 사례. 철물점 아저씨. 한 동네 철물점 아저씨는 가게를 연 첫 5년 동안 거의 손님이 없었습니다. 이웃은 망한 장사직라며 비웃었지만 그는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못 하나 사러 오는 손님에게도 정성껏 설명하며 나사 하나 사는 사람에게도 감사 인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30년 흐른 뒤 그 철물점은 동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신뢰의 가게가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문만 닫지 않고 버틴 게 내 재산이야. 조급했으면 진작 접었을 거야. 감나무 농부. 감나무를 심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옆집 농부는 2년 동안 열매가 안 열린다며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농부는 3년째부터 감을 따먹었고 그 뒤로는 매년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기다림과 조급함의 차이가 평생 수확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택배 기사님. 젊어서 택배 일을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월급이 너무 적어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단골 거래처가 생겼고 거래처가 또 다른 거래처를 소개해주며 일은 점점 늘었습니다. 지금은 안정된 수입으로 노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조급했으면 벌써 그만두고 다른 일 전전하다 인생이 흔들렸을 거야. 분식집 아주머니. 분식집을 연 아주머니는 처음 2년 동안 손님이 없어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문을 닫지 않고 오는 손님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몇 년 뒤 입소문이 나면서 아이들이 줄을 섰고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명소가 되었지요. 아주머니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문 닫았다면 지금 나는 없었어. 어르신의 교훈. 내가 살아보니 급히 얻은 건 금방 사라지고 묵묵히 지킨 건 평생 남더라. 조급하면 당장은 이득 같아도 결국 손해였어. 그런데 끝까지 버틴 건 꼭 보답이 오더라.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빨리 달리다 지쳐 쓰러지면 소용없고 천천히라도 끝까지 가야 상을 받는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삶의 풍경.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 한 끼를 먹는 것, 손주의 웃음을 보는 것, 평범한 순간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아는 것이 감사입니다. 주변 사례. 홀로 사는 할머니.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늘 오늘도 무사히 살았네,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 덕분인지 이웃들이 늘 챙기고
명절이면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내 마음이 부자라서 살만하다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불평 많은 이웃. 반대로 돈과 집은 많았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자식이 왜 이렇냐 하며 불평만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멀어지고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시장 아주머니는 손님이 오면 항상 고맙습니다. 덕분에 장사해요 라고 했습니다. 작은 과일도 덤으로 얹어주었지요. 결과적으로 단골이 끊이지 않았고 몇 년 뒤에는 가게를 더 크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암을 이겨낸 할머니. 젊어서 큰 병을 앓고 수술까지 받은 할머니는 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덕분에 가족들도 늘 따뜻하게 모이고 손주들도 할머니 곁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르신의 교훈.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감사하다 보니 마음은 늘 넉넉했다. 불평은 사람을 멀리하게 하지만 감사는 사람을 불러오더라. 감사할 줄 알면 작은 밥상도 잔치가 되고 불평만 하면 큰 상도 모자라더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 삶의 풍경. 이웃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장사꾼이 작은 덤을 얹어주는 모습. 배려는 작은 행동이지만 큰 신뢰를 불러옵니다. 주변 사례. 국밥집 주인. 국밥집 주인은 돈 없는 손님에게 공짜로 밥을 주곤 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금세 퍼졌고 그 집은 좋은 집이라는 소문이 나며 손님이 몰렸습니다. 택시 기사님. 어느 날 응급실로 가야 하는 손님을 태우고 돈도 받지 않고 달려준 기사님. 입소문이 나서 그 기사님만 타자는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목수 어르신. 어느 집 지붕이 셀 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못하고 있던 걸 본 목수 어르신은 그냥 고쳐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집 아들이 성공하자 제일 먼저 은혜를 갚았습니다. 동네 약사님.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약을 그냥 주던 약사님은 평생 단골과 존경을 얻었습니다. 어르신의 교훈. 내가 젊었을 땐 나만 챙기려 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남을 챙긴 게 결국 나를 살리더라. 남을 도우면 손해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가장 큰 재산이 되더라. 사람이 모여야 돈도 모인다.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에 붙는다. 나이를 넘어 배우려는 자세. 삶의 풍경. 70 넘은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배워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80 할머니가 글을 배워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 배우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주변 사례. 스마트폰 배운 할아버지. 은행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손주와 연락도 하며 내가 아직 쓸모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글 공부 시작한 할머니. 70이 넘어 글을 배우고 손주에게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한을 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느질 배운 할머니. 재봉틀을 배워 옷을 고쳐주며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용돈벌이까지 하셨습니다. 악기 배운 어르신. 퇴직 후 기타를 배워 경로당에서 연주하며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르신의 교훈. 나이가 많아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더라. 새로운 걸 배우니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내 노후가 외롭지 않았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늙는다. 배우면 다시 젊어진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삶. 삶의 풍경. 비록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머리를 빗고 옷을 단정히 입는 어르신.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존경을 불러옵니다.
주변 사례. 단정한 할머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늘 깔끔하게 입으셔서 저분은 참 고운 분이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건강 지킨 어르신. 매일 새벽 산책을 하며 건강을 지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긴 할아버지. 작은 집에서도 늘 따뜻하게 사람을 맞아 그 집은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던 노인. 나는 쓸모없는 말을 달고 살다 점점 외로워지고 그 모습이 주변에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르신의 교훈.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니 다른 사람도 나를 귀하게 대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하찮게 보더라.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노후를 지킨다. 내가 나를 아껴야 다른 이도 나를 아낀다. 정리하자면 조급함을 버리고 묵묵히 성실히 사는 태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 나이를 넘어 배우려는 자세,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삶, 이 5가지가 말년의 재물복을 부르는 원리입니다. 말년에 찾아오는 복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존경, 사랑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꾹.